자, 변 대표 지금 이하여대가 난리가 났어요. 뭐 미래라이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육부가 10개 대학에 평생교육 단과 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고졸로 이렇게 이 직장에 다니는 재직자들 중에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야간이거나 온라인으로 취득을 하라 해서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주고 1차로 6개 했는데 이대가 2차로 7월달에 신청을 해서 4주 만에 됐어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200명씩 이렇게 모집 정원으로 하고 내년 3월달부터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대학에는 30억씩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록금이 500만 원이래요. 500만 엄청 원.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고졸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500만 원을 내가지고 학위 세탁을 하려고 2.5년을 다녀야 된다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정도 내려면요, 그래도 고졸하고 강남에서 네일샵 정도 해가지고 성공한 정도 친구들이 아니면 이걸 내고 다닐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이 대학에 가기 싫어가 부모가 돈이 엄청 많은데 미국에 뭐 유학 갔다 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대학을 안 가고 강남에서 어디 저기 저 레스토랑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한 학기에 500만 원씩만 갖다가 바치면 요시급이니까 이게 또 전문 교육 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대는 패션하고 무슨 뭐 미용 뭐 이런 쪽인가 봐요. 또 별 희한한 게 다 이게 대학이 10개잖아요. 네. 그래서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요가부터 뭐 에어로빅 뭐 별 희한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대학이 종합대학이 종합대학이 전문 실기 교육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초보도 아니고 여기 정도 돈 내고 들어오려면은 그래도 그 업종에서 성공한 정도의 전문 기술자가 될 텐데 그걸 이화여대가 뭘 했다고 가르칠 자격이 이화여대가 네일샵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뭐 셰프 전문 학교에 뭐 유학을 가든가 해야지 이화여대에서 뭔 요리를 배우겠습니까? 그 셰프 전문 학교 가서 하는 것도요. 그것도 진짜 시작 단계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학기 500만 원씩 정도의 낼 정도의 20대 애들이면 꽤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꽤 성공한 애들이 걔는 현장에서 배워야지 어디 학원 가서도 못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뭘 대학이 가르치냐는. 근데 이게 정식으로 학사 학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영화 뭡니까 그 도박하는 영화 보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고 김혜수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국에 가서 보면 뭐 그 교포들 중에서 뭐 교포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이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외국 가면 이게 어디 나왔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그래갖고 개나 소나 뭐 이대가 무슨 특별히 제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학위를 팔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 건데 나는 여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3,800가지 방법이 있어서 뒤로 들어가고 뭐 앞으로 들어가고 온갖 복잡한 뭐 입학사정과 뭐 정시 수신이 이게 학생 기록분이 뭐 이렇게 많은데 자 이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미국에 좀 갔다가 뭐 이제 3류 대학에 하나 갔다 왔어. 근데 집에 뭐 가진 거는 돈밖에 없어. 자 이거 입학 사정을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뺄까의 사람이 이대라는 게 총장도요. 이명박 정권 때 생각은 하지요. 이대 총장 자리를 놓고 무슨 대통령 사모님이 나섰니 안 나섰니 얘가 국정원장이 뭐 이대에 압력을 넣니 안 넣니 난리가 났던 게 이대 총장. 이대가 저 주인 없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잘났다는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이대를 거의 장악해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누구를 이제 백으로 뽑지 않겠어요 이거? 그래서 백으로 뽑을 수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아마 10개 대학 중에서는 뭐 꽤 뭐 연대하고 몇 개 있으니까 거긴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나 연대 쪽에서는 나머지 10개는 갈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요 서울대에 이게 있어요. 서울대 그냥 무전공학과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전공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독서하면서 있는 건데 차라리 뭐 그렇게 해서 뭐 네 마음대로 공부하라 뭐 그렇게 하던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요 꼭 이게 필요가 없는 게 방송통신대학이 있잖아요. 그 방통신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대학도 있어. 또 사이버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폴리텍이라고 그 한국 뭡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 학교가 또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기술 때문이냐? 안 그러면 교양을 더 쌓기 위해서 내가 고졸로서 성공을 했는데 이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교양이 필요해서 교양을 더 쌓. 그럼 그건 또 평생 뭐 교육원이나 또 각 대학마다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 뭐 최고의 최고 과정, 경영자 최고의 과정. 과정 뭐 돈만 내면 해준다.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뭐 교육부가 지금 각 대학의 정원을 줄이면서 이 시시한 대학들 다 구조조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보다도 학생이 안 와가. 지방에 가면 비어있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마당에 또 각 10개 대학에 200명씩을 정원을 더 던져주면서 기존 정원에 30억을 더 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육부의 대가리는 뭐가 그러니까 들었냐는 그거 같으니까 교양 강좌들은 수두룩히 있으니까 뭐 하나 더 만들려다 보니까 교양 강좌는 안 되니까 이제 기술 강좌 가지고 밀고 들어온 것 같은데 대학 종합대학이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안 가르치면 못 가르치는 그럼 기술이에요. 기술은 기술의 별도의 영역을 둬 가지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마이스터라든지 독일에 이런 것처럼 기술 장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하면 그 장인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해야지. 교육부가 있는 지금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구조조정하라고 팔을 비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 대학에 돈 30억과 정원 200명을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서 이게 입시 관리, 사정 관리가 별도로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200명이 나중에 딱 어떻게 되느냐. 로스쿨 지금 들어가는데 온갖 비리가 난무하다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판사인데, 우리 아버지 뭐 검사인데, 변호사인데, 우리 아버지 뭐 로펌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전부 전화 걸고 저 아들 성적 갖고도 전화 걸잖아요. 자, 이 로스쿨 같은 비리 대학을 갖다가 또 10개를 만들라고 하네요. 이것들은 교육부 이 자식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어갔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전희경 의원의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학의 이른바 장사할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리코 답네요. 전도리코. 이게 첫번째 웃기는 게 이건 교육부 허가 사항이에요. 자유를 떠들 때가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들 아무 때나 자유 떠드는데 무슨 교육부 허가 사항이고 국민 책임 30원 밀어주는 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거는 그럼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야죠. 그 자체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보자. 이화여대가 이번에 지금 전인경 표절을 떠나서 서영교 표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에서 표절이 엄청 걸리고 있는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표절 논문 봐줘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그 세력이니까 이런 짓을 해도 전혀 그걸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지금 보수 자칭 보수들이 막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이대 문제를요. 마치 뭐 여혐, 남혐처럼 해서 기득권 지킨다고 볼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 학교가 이게 수준 떨어진다고 그런 걸 떠나갔고요. 이 지금 발상 자체가 이렇게 또라이 발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입시개혁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하자고 건의나 좀 하지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지금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건 이 미래라이프 맞죠? 이거 2대 브랜드 팔아먹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 전에 그럼 이화여대 지금까지 대학원 어떻게 했냐? 대학원 다 표절 논문 가지고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몇 번 걸렸습니까? 네. 이화여대 학생애들은 그때 뭐 했어요? 자기 대학이 표절 논문 팔아먹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웠어야지 먼저. 이미 이화여대 석사과정은 논문 팔아먹는 식으로 전락했는데 그런 거는 또 본인들이 또 석사과정을 갈 수도 있으니까 침묵했는지 모르고 학교 브랜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그 학교 브랜드는요 석사가 그냥 이 복사를 해서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동문들이나 학생들이요 진정으로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누리고 싶다면 이화여대의 총장 뽑는 방식, 대학교의 교수들이 대학원에 논문 주는 방식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요 학교가 정상으로 좀 돌아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뭐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연예인들 출연 뭐 보복을 전면적으로 시작을 했다, 무슨 상용 비자 발급을 중지를 했다, 관광객을 뭐 안 보낸다, 별 지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언론에다가 인민일본이 CCTV에 출연해가 뭐 한국의 사드 배치는 뭐 국민이 반대하는 걸 해서 전쟁으로 몰아간다고 떠들어 제끼는 전직 장관, 전국 청와대, 전직 청와대 비서관, 뭐 대학교의 교수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패 죽이고 싶을 만큼 얄밉습니다.
그게 뭐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때도 이제 뭐 주로 당파 싸움하다가 절로 가서 일러 바치고 예, 뭐 중국에 뭐 맨나라 청나라 가서 하는 일러 경우인데 바치고. 그거랑 뭐 똑같은 거죠. 이제 가서 이제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지금 민주당 더민주 의원들 뭐 8명인가 이제 또 중국에 아련하러 가가지고 간대요. 예. 중국 공산당하고 사드 문제 협의한다 그랬는데 뭐 가서 뭐 100% 대한민국 정부를 욕하겠죠 가가지고. 근데 참 저런 행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들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내부적으로 친중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뭐 계산하고 갈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너희 매국노로 정말 돌 맞아 죽는다는 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는. 자, 여태까지 무슨 친미주의자인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보니까 사드 배치로 확실한 떼놈 앞잡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송영선 의원이 뭐 11억 떼놈이라고 했다가 뭐 거짓 떼놈인가 이랬다가 무슨 방송 출연 못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 좀 할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기 전에 보십시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매일 오전 브리핑할 때 한두 번 막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친중 사대주의 노선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소라고 비교됐고 사드를 발사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다는 발언도 했고 이분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지도부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박지원 의원의 이런 친중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중국 무슨 인민일보에 기고한 사람들 좀 비판했지 않습니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나 거기까지도 비판하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이 출신들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사실상 뭐 박지원 씨가 친중 사대주의의 거의 뭐 사령탑 수준인데 저거를 공격을 안 하니까 밑에서 마음 놓고 뛰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 중국 뭡니까 이 군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예? 인민공화국이요 뭐 이거? 아 인민군이요? 인민군 창설. 예. 창설 이 기념식 날 거기 가가지고 천안문 막루에서 이 사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나치게 친중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중국이 원래 잘하는 게 밥 잘 사주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무슨 중국의 신화 문학 좀 얽고 이러면 뭐 황송해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을 해보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뭐 몇천 건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박 대통령을 무슨 누나라고 부르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떠들어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앞장을 섰던 사람이 윤병세잖아요. 저 바지 떼우러 간 사람이요. 아니 사드 발표할 때 바지 떼우러 갔으니까 자기는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개각을 한다는데 개각 때 외교장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좀 지금 수세에 몰려가지고 지금 성주에 있는 그 미사일 배치 지역을 또 바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좀 그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성주 안에서는 좀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두는 수마다 더 악수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군사적인 판단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다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아, 그 옆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늘어집니다. 일이 막 한 달, 두 달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배치하는 건데 미군이 짜증을 내는 순간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큰 악수를 뒀어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 방공포대가 있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별도로 땅을 중미국에 안 사줘서 돈 안 들어간다. 저 우리 쪽에 비용이 들어가느냐 야당이 지적을 하면 아니 사드를 갖고 오는데 한미 조약에 의하면 무기는 미국 걸 갖고 와도 거기에 무기의 부지나 비대 시설은 우리가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돈 들여서 해줄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끝날 일을 그것 때문에 거기 간댔는데 이제 다른 부대로 옮기면 또 어찌 되겠어요? 그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옆에 있는 그 고주로 간다는데 그것도 방공포대요? 거기는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 우리 국방부 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성주 뭐 무슨 뭐 몇몇 시민들의 땅이라 그러면요 그거 돈 왕창 줘가지고 매수해서 가겠다는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엇갈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무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달라요. 제주강정하고 제주강정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건 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는데 마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거 좀 무마시키려고 아침 이슬 불렀다고 하다가 막 꼬인 거랑
비슷하게 가는 아니, 건데. 아침 이슬을 시위대들이 부르는 거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러는 바람에 본인이 데모 아닙니까? 그거 왜 부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이 비슷한 자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완전 패착도 가지고 뭐 그날로 네임덕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땅 옮기는 문제 가지고 진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돈으로 가다가 또 돈에서 사고 터질 수도 있고 일을 복잡하게 꼬이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똑같아. 이 중국 문제 풀을 때도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거든요. 이 단순하게 푸는 거를. 또 한 잔 이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9월 2, 3일 날 또 러시아 달러로 블라디보스톡에 간대요. 그 극동 러시아에 투자하는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거기 개발이 워낙 안 돼가 있다 보니까 석유고 가스고 인프라가 없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기름을 갖다가 일본에서 받았어요. 저거 땅 밑에 석유가 많은데 그걸 정제할 수 있는 이런 플랜트 시스템이 안 돼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차에 기름을 넣어줍니다. 저거가 석유를 깔고 앉았으면서요. 그러니까 그 블라디보스톡 극동 러시아 지역에다가 이 외국에 좀 끌어들이려는데 그 뭐 동방포럼인가 행사에 외국 원수들은 별로 가지도 않고 장관급이나 뭐 공무원들 좀 가고 업자들 좀 가는데 거기 또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해준대요. 이제 또 러시아한테 또 호구가 되고 싶어서 저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꼬인 게 그렇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중국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은 미국이 자유롭게 무기를 배치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이제 중국이 약점을 본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를 풀 때 자꾸 나가서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약점이 잡힙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을 자꾸 내세워야 돼요. 미국 보라 그래야 되는 걸 본인이 하다가 자꾸 꼬이는 거죠. 이게 힘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 양이 한번 자빠지면 거기서 끝을 봐야지. 자빠졌다가 여긴 좀 아프네 옆으로 옮겨서 들어눕자 이러다가는 여기저기서 다 얻어맞아갖고 끝나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고요. 자, 우리가 중국 사람 수천 명 불러가 월미도에서 치맥 먹이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한강 그 반포 한강변 고수부지에서 또 치맥 먹였는데 삼계탕도 먹이고요. 그 삼계탕이고 치킨이고 맥주고 다 우리가 협찬했고 가수들도 다 우리가 불렀고 무대도 다 우리가 설치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뭐 대구에서 뭐 중국 관광객이 뭐 치맥 파티 하기로 했다가 뭐 이 무산대가 아시미니 어쩌니 하는데요. 우리가 지나치게요.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정말 웃기지 않는 짜장 노릇을 한 게 아닌가 이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 불러 들어가지고 저래 판을 열었는데 제주도에 돈을 벌었습니까?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요. 전부 중국 사람이 하는 운송회사, 중국 사람이 하는 면세점, 중국 사람이 하는 숙소에서 뺑뺑 돌다가 중국 사람한테 돈 벌어주고 돌아갑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에 남기는 건 돈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집값 엄청 올렸고요. 자,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한마디로 정권 거들납니다. 제가 요즘 이 중국의 인민일본이 CCTV 인터뷰하고 글 쓰는 놈들 딱 보면 고려 후기에 원나라한테 붙어가지고 이 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던 놈들이 있었잖아요. 기철 일가라고. 예? 공민왕이 나중에 다 쳐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이 저는 임기 말까지 사드 하나만 안전하게 배치하면은 그래도 큰 업적이다 그랬는데 오늘 둔수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드 무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래 사타가 트럼프 될 때까지 사드 갖고 뭐 시끄럽게 해사타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되면 사드 공짜 배치에 누가 공짜로 주기로 해서 사가가 이제 이 상황이 올 거고 그 못 산다 그러면 다 빼. 이제 이 상황쯤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고민이 엄청 행복한 고민이었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 날이 멀지 않아 올 겁니다. 아니면 더민주에서 지금 뭐 10만 명 뭐 사드 반대 서명 백악관에 보낸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나 지금 힐러리한테 보냈다 그랬죠. 그거 보고 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국방부는 제3의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 대통령한테 주변에 무슨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요. 국방부 계획은 아닌 것 같은 게 국방부 입장은 성주 군이 알아서 부지를 추천하라 그러는데 핵폭탄을 막는 미사일 부지를 성주 군수가 추천합니까? 이 국가안보의 절대적인 그 부지를 완전히 꼬였어요. 국정 운영 자체가. 이완영이라고 성주 그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성주군의 땅에 한 뭐 유지들 가지고 있는 땅, 예? 다뭐한 4, 5만 평 사주면 유지들부터 찬성으로 돌겠다 이런 소리 한 지금 겁니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결국 또 돈으로 매수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건 지금 보도가 안 나오는데 그 발상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에라이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미양 망하는 나라. 아이고 뭐 댄 대표는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